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스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이 된 의원 11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 중 10명은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9명은 국회의원 회관 등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의원회관 돈봉투 수수자로 김혜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 일단 5명을 언급을 하며 공개를 했습니다. 외통위원장실 수수 10명은 지난번 제 영상에서 이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가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회관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의원들은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자를 돈봉투 수수자로 연결짓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주장을 하며 일부 의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나머지 4명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명단 공개는 분명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제대회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단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그동안 다수의 인원을 뽑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검찰을 개혁 하나 하지를 못했나,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자꾸 듭니다. 특히나 김용민 의원이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아직도 100명조차 서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편파적인 수사를 가장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에 사인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으로 보수의 대보라고 불리우는 윤여준 전 장관이 배종찬 프로그램에 나와 윤통령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을 꼼꼼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 싶은데 우선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국민이 원하는 스타일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학의 권위자라는 학자가 이런 말 한 일이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그 스타일은 국정운영 스타일은 국민을 설득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림하는 듯한 스타일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몹시 좀 거부감을 준다고 그럴까? 예. 호감을 못 주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그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하나는 이제 국정운영 방식인데 이 의회민주주의 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 그럼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마땅히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니까 국민의 네.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과 다수당의 대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이 만나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아마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만난 일이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방식이 네.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장관님 이 부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어떻게 대통령이 만나느냐. 아니 피의자라도 지금 정식으로 검찰 입건한 일 없잖아요. 아하. 검찰에 수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뭐 대통령은 검찰에 있었으니까 수사 내용, 범죄 내용, 뭐 혐의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일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선출됐잖아요. 선출직입니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지만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국민을 봐서라도 그건 존중해야 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대통령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때도 바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안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의회 민주주의 원리상 그건 안 된다. 심정은 이해하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 의회 민주주의 원리상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국회가 원만하게 안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국 누구의 손해인가요? 대통령의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 능력의 문제가 있는데 3번째입니다. 국민이 볼 때는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
더군다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 정당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나는 5년 동안에 국정운영을 이렇게 이런 과제를 이런 과제를 수행하겠다. 네.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고 그런 그 국정운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 정책 만드는 거 이걸 다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취임한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았다고요. 지금까지 국정운영한 걸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예.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을 우선적인 과제부터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고 이런 게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국민적인 실망 뭐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크게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죠. 장관님 이